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왜 웹소설 신생 플랫폼은 더 이상 만들어지기 힘들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가 저번에 한번 웹소설 시장의 큰 문제라고 영상을 다뤘던 거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상인데, 이게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예요. 플랫폼은 왜 만들기 힘드냐? 왜 만들기 힘들겠어? 돈이 존나게 많이 든다. 감히 일반인들은 시도를 해볼 수도 없을 정도로 돈이 존나게 많이 들어요. 존나게 존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힘들어요. 일단 기업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기업 아니면 절대 쳐다도 보죠.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정도까지 돼야 돼. 그러니까 좀 많이 커야 돼. 근데 그러면 노벨피아 있잖아요. 노벨피아가 최근 신생 플랫폼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죠. 가장 성공한 케이스.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여기가 얼마나 적자를 받는지 알아? 너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지간한 기업들이 그 수백억의 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 탑10이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거야. 이게 얼리 어답터. 그러니까 시장 선점을 하지 않는 게 아닌 이상, 선점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이게 장악이 힘들어요. 후발주자가 엄청 힘든 구조예요. 후발주자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들어가지고, 그리고 노벨피아는 좀 예외예요. 노벨피아는 예외입니다. 왜냐? 여기는 정액제예요. 여기는 정액제 시장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가던 조아라 노블레스에 막타를 치고 그 피를 들이마셔서 성장한 플랫폼이에요. 이게 좀 달라.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카카오 시리즈는 솔직히 죽어간다고 볼 수 없잖아. 카카오 시리즈가 뭐 전에 비해서 뭐 성장력이 떨어졌다, 뭐 성장세가 좀 주춤한다, 이런 말은 들리지만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죽어가려면 앞에 사람의 자리가 있어야 돼.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죽어가는 애 막타를 치고 이거 피와 살점을 뜯어 먹어야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 웹소설 내수 시장이 파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파이 자체가 커지지 않는 이상 이 안에서 서로 경쟁해서 나눠 먹는 거예요. 이런 게 당연하죠. 이미 내수 시장은 이미 정해가 있고, 심지어 내수 시장은 지금 웹소설 내수 시장은 냉정하게 말해서 성장기를 지났어요. 이제 노화야. 이제 노화되고 있어. 우리 늙고 있다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웹소설 내수 시장의 폭발적인 시장 성장세는 14년부터 18년도 사이, 그리고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 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누가 잡았어? 이때 기회를 잡은 플랫폼이 있어. 노벨피아가 잡았어. 이때 노벨피아가 잡았어. 그런데 그렇다고 코로나를 다시 만들어? 다시 오게 해? 이게 코로나 역병을 풀어? 이 모든 사람들한테 역병을 풀고 다 씨발 집에 처박히게 한 다음에 노벨 그 웹소설 시장을 강제로 끌어올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이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이거는 가능할 리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노벨 지금 시장은 좀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성장기를 지난 시점에서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건 어려워요. 이게 거의 제 생각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가능하냐면요,
자본력만으로도 안 돼요. 왜냐면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카카오에서 카카오 스테이지라는 신생 플랫폼을 만듭니다. 정확하게 하면 1차 플랫폼을 만들어요. 1차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이제 작가들을 모으려고 했죠. 작가들을 모으고 여기서 연재를 시키고 이 작품을 카카오에 서비스를 하면서, 카카오 페이지에 서비스를 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없어졌죠. 우리나라 10위 안에, 우리나라 10위 안에 이제 못 드는구나. 우리나라 10위 안에 있었던 기업이지만 이 정도 기업으로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네이버 있어요. 네이버 챌린지 리그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이에요. 절찬 운영 중이에요. 우리 정상 영업 중입니다. 그다음에 한 조회수 한 20. 우리 정상 영업 중이에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나만 있죠. 남아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대기업들도 도전했다가 실패를 해요. 그런데 성공했던 케이스가 노벨피아였어요. 그나마 노벨피아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노벨피아가 이번에 정말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9,900원이었던 이제 이용료를 한 번에 14,900원으로 올리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다 아는 얘기죠. 적자가 엄청납니다. 적자가 엄청나요. 지금 노벨피아의 수익 구조로는 그 매출 재무제표를 같은 걸 보면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적자가 심해요. 그런데 왜 유지를 계속했었냐? 이게 달라요. 매출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폭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더 적자는 커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플랫폼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플랫폼 초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매출이 늘어나는 거야. 적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나서 시장의 파일을 내가 가지고 오면은 그 다음에 이용료를 올려가지고 매출을 먹으면 되는 거야. 이 적자폭을 없애면 돼. 왜냐면 한번 내가 이 시장에서 이 파일을 자리를 잡으면은 괜찮아. 왜냐면 매출을 올린다고 해서 이용료를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떠나가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노벨피아가 그로 인해서 그 이용료 올렸잖아요. 그런데 아마 매출은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자가 생각보다 안 많을 겁니다. 이거는 이탈자가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애초에 대박 할인 사장이 손해본다 이러면서 로스트 아크 패키지를 월간 패키지를 5,000원에 판 거야. 원래 55,000원인데 이거를 뭐 10% 90% 할인 이러면서 팔았던 거야. 그게 원래 노벨피아였어요. 근데 그래야 했다. 왜냐?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몇 년 동안 손해 보면서 열심히 팔았어. 그런 다음에 사람을 모았어.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런 거지. 다른 데에서 야, 카카오 시리즈 너네 딱대 이러면서 우리는 편당 50원에 판다. 응? 우리는 편당 50원에 서비스 하겠습니다. 독자님들 저기 가서 100원 주고 보시지 마시고 우리는 편당 50원에 팔게요 하면 일단 첫 번째 문제 작가가 아닌가.
작가가 가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작가님들에게는 최소 월급 지급해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최소 월급 이러면서 선인세 지급해드립니다. 우리 쪽으로 와서 써주시면은 선인세 딱 해가지고 50원에 딱 팔아주면 50원에 파는 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몇 억씩 쏠게. 너한테 1억씩 쏘고 쟤한테 뭐 2억씩 쏘고 와가지고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선인세를 받은 작가는 대부분 결과물이 이게 검증됐거든요. 왜냐면 시리즈에서 처음에 몸집 키울 때 선인세 엄청 퍼주면서 작가들 많이 데려왔어요. 제가 이때 못 간 게 좀 아쉬워. 이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억 단위로 풀었어요. 억 단위로 미친 듯이 돈을 풀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회수율이 아이고 회수율이 내가 듣기로는 뭐 어마어마해. 회수율이 일단 확실한 건 30%가 되려나? 일단은 어쨌든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나마 대형 플랫폼이라서 할 수 있었던 거야. 대기업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 주고 작가를 사와서 그 작가를 보고 온 독자들을 끌어모으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웹소설은 더 이상 가격 할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큰 문제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경쟁이 되려면요, 뭐냐면 A라는 곳이 있고 B라는 상점이 있어. 여기 PC방 여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제품을 1만원에 팔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8,000원에 팔어. 그러면 여기가 좀 뭐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뭐 거리가 좀 안 돼도 오는 사람은 있단 말이야. 여기서 막 5,000원에 팔어. 근데 뭐 이렇게 원가가 그 정도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웹소설은 100원도 힘들어 이제. 그러니까 웹소설은 100원에서 지금 200원을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게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곳이에요. 왜냐면 수익이 안 나. 수익이 안 나. 그래서 방법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무료를 많이 풀었어요. 많이 풀었죠. 무료를 엄청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가격은 유지하되 할인율을 높이는 거야. 이래서 성공한 플랫폼이 어디다? 카카오페이지였죠. 카카오페이지에서 기다리면 무료라는 거를 내세우면서 무료를 많이 푸니까 사람들이 같은 작품이면은 저기서 봐야지 하고 이제 카카오로 대거 유입이 된 거예요. 이게 카카오페이지가 커졌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똑같이 하면 되겠네. 야, 그러면은 약간 우리도 100원씩 하고 기다리면 무료를 더 풀어. 우리는 막 백화 무료 이런 식으로 해. 근데 문제가 뭐다? 그러면 카카오 시리즈는 바보냐? 얘네가 뭐 바보 머저리야? 그냥 그거 보면서 독자 자기들 그 소비자들 뺏어가는 거 그냥 기다리고 있어? 아니죠. 뭘 했어요? 뭘 했냐? 독점벽을 세웠죠. 이제 독점벽을 존나게 크게 세워버려가지고 더 이상 안 돼요. 이게 원천적으로 막혀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독점벽을 세웠으니까 이거를 뚫을 방법이 뭐다? 시리즈가 한 방법이었죠. 작가를 돈을 주고 사와야 해. 돈을 주고 선인세를 막 압도적으로 퍼주면서 사와야 돼. 근데 이거 결과를 알아. 회수가 안 된다 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파일을 키울 만큼의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이제는 더 이상 신규 플랫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기기가 어릴 것 같아요. 어려워졌다. 정말 뭐 영원히 안 생긴다는 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만 정말 생기기 어려워진 거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상 왜 신규 플랫폼이 더 이상 생기기가 힘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